배우려고 하는데 선배들이 가르쳐주지 않고 알아서 해라, 약간 이런 조직 분위기면 그 회사에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추노는 이럴 때 하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업무의 퀄리티를 바꿔주는 실전 비즈니스 코치 마우스 스타터 킴입니다. 요즘 신입사원들은 단순히 노력만 한다고 해가지고 인정받는 시대가 아닙니다. 선배님 때는 야근 열심히 하고 선배님들 시키는 대로만 하면 끝, 이런 분위기들이 있었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면 됐거든요. 지금 완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기업의 종류에 따라서, 그리고 조직의 크기에 따라서 회사가 직원들에게 원하는 바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의 컬처 핏을 잘 맞추는 것이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컬처 핏이란 개인의 성향이나 가치관이나 회사의 문화, 팀 분위기와 얼마나 내가 잘 맞아떨어지는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제가 실제 교육 현장에서 만난 신입사원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노력은 열심히 하는데 회사가 원하는 방식이나 소통 스타일이 나랑 계속 달라가지고 고민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잘하고 싶은데 왠지 팀에서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발표할 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신입사원들이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때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이 컬처 핏이 맞지 않아서 그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제가 오늘 다루고 싶은 이야기는 대기업, 중소기업, 공공기관, 스타트업, 다양한 조직 유형에서 회사에서 원하는 것이 또 기대하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20대들이 생각하는 일잘러, 또 현장에 있는 선배님들이 생각하는 일잘러, 이런 차이들을 한번 이야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일단 대기업과 공공기관부터 말씀드려볼게요. 먼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입사하시는 분들 이 채널 보고 계실 것 같긴 한데, 원래 전통적으로 입사 초반부터 엄청난 기대와 성과를 내기보다는 기본기와 예의와 조직 문화를 적응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신입사원 연수 갔을 때 만난 교육생이 있는데 입사식 하고 난 뒤에 바로 연수받기 위해서 합숙 장소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교육만 들어도 월급 나오고 꿀같은 시기를 보냈다, 이런 회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간 동안에는 상급자들도 회사 규칙 잘 지키고 모르면 배우려는 태도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관리자들도 신입사원들한테 처음부터 많은 거 바라고 이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성실하고 씩씩하고 이러면 된다고 합니다. 결국 대기업 공공기관 신입들은 내가 부족해도 괜찮다, 대신 내가 배우려는 의지가 분명하다 라고 하는 액션들을 꾸준히 취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당장 바로 뭔가 해야 된다는 압박감보다 조직 적응과 기본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반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좀 다릅니다. 상황이. 인력 자원도 부족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입사원들에게 바로바로 일을 해나갈 걸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지인 중에 그 중소기업 IT 회사를 다니고 있는 개발자가 있는데 그분께서 입사했을 때 당시를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제대로 된 OJT 교육도 없고 사막에 혼자 던져진 새끼 사자 같았어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회사 규모가 작을수록 이 멀티플레이어가 되어주길 원합니다. 빠른 적응과 자기 주도적으로 직무 역량을 키우는 것이 이분들한테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중소기업 신입사원들을 위해서 정부 지원 교육 프로그램도 많지만 여전히 스스로 좀 성장해야 된다는 분위기들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가시는 분들은 초반부터 이 업무 저 업무 가리지 말고 일단 부딪혀보자 라고 하는 마인드를 가지기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타트업입니다. 여기는 또 완전 다른 세계입니다. 대기업처럼 주도 면밀한 교육 시스템 이런 거 없습니다. 오히려 입사 첫날부터 약간 과제처럼 숙제처럼 실무로 던져주는 게 교육이라고 하면 교육입니다. 어떤 스타트업 신입사원들 제가 만난 적이 있는데 모두 바빠서 물어볼 데가 없다, 스스로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고, 대신 좋은 거 스스로 세기를 찾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거,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위에 있는 사장님들이 좋아하십니다. 얘는 신입인데 아이디어가 괜찮네 하면서 네가 해, 약간 이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회를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조직에 대한 적응과 기본 태도, 중소기업은 빠른 실무를, 스타트업은 자기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 차이를 알아두면 내가 어느 회사에 들어가든 조직이 나에게 뭘 원하는지 미리 좀 파악을 하고 대비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바로 성과는 능력과 태도의 곱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 가지고 있어도 태도가 형편없으면 제 실력을 못 내는 경우가 있고, 아직 좀 능력이 부족해도 태도가 좀 좋으면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직장인은 실제로 신입사원 시기에
업무 능력보다 좀 센스와 태도가 훨씬 중요한 시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배우려는 태도가 있으면 선배님도 언제든지 가르쳐줍니다. 반대로 내가 다 알아 이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금방 이렇게 적응하기 힘듭니다. 배우려고 하는데 선배들이 가르쳐주지 않고 알아서 해라 약간 이런 조직 분위기면 그 회사에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추노는 이럴 때 하는 겁니다. 마인드셋이라고 하는 책을 쓴 스탠퍼드 심리학자 캐럴 드웨기의 연구에 따르면 능력은 정해져 있다고 믿는 고정 마인드셋과 노력하면 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고 믿는 성장 마인드셋이 있다고 합니다. 신입사원 시절에는 특히 성장하는 마인드셋이 중요합니다. 모르는 거 부끄러운 게 아니거든요. 계속 배우면 어제보다 나아진다. 이런 마음가짐이 조직 적응과 업무 역량 발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이 성장 마인드셋이라고 하는 개념은 캐럴 드웨기 왜 사람은 실패하고 또 좌절하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도전을 즐기고 또 그걸 극복을 할까 이런 궁금증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좌절과 반복을 겪으면 노력을 포기하게 된다는 학습된 무기력이나 우리는 성공과 실패의 이유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유의 행동이 달라진다고 주장하는 기인 이론과 같은 연구가 당시 유명했습니다. 그녀는 이런 이론들을 어린아이들에게 직접 적용해봤습니다. 실패를 경험한 아이들이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쉽게 풀이 죽는다는 겁니다. 반면 내가 노력만 좀 더 하고 더 잘 될 거야라고 여기는 아이들은 도전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건 이 아이들이 실제로 갖추고 있는 능력 수준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결국 실패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꾸준한 도전을 만들어내고 나아가서 성과까지 좌우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또 왜 똑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도 어떤 이는 계속 성장하고 어떤 이는 계속 멈출까라고 하는 질문을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능력은 타고난 것이어서 고정되어 있다고 믿는 사람과 노력하면 능력은 더 좋아질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전자를 우리는 고정 마인드셋이라고 하고 그리고 후자를 성장 마인드셋이라고 합니다. 이 둘의 차이는 생각보다 엄청납니다. 고정 마인드셋은 한번 실패하면 내 능력이 부족하다는 뜻이야. 망했다 라는 생각하는 거고 성장 마인드셋은 이번엔 잘 안 됐지만 열심히 하면 다음에 잘 될 수 있겠지. 힘내자. 이렇게 스스로에게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바로 이 믿음의 차이는 새로운 과제에 도전하는 태도 그리고 시련을 맞닥뜨렸을 때 대응하는 방식 그리고 장기적인 성장까지 가르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이제 막 들어온 신입사원이라고 하면 매일매일 처음 겪는 상황 연속이잖아요. 멘붕 자주 오잖아요. 그 미숙한 업무 처리, 새로운 부서에 적응, 낯선 조직 문화, 때로는 적응 안 되는 프로젝트 이런 순간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원래 일 못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자책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추노해야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성장 마인드셋으로 전환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모르면 배우면 된다. 아직 익숙하지 않지만 조금씩 나아질 거야. 이렇게 바라보는 순간 실패와 실수를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무엇보다 부끄러워하지 않고 계속 질문하고 시도하고 발전한다라는 인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 태도는 업무 역량을 발전시키는데 굉장히 유리할 뿐만 아니라 조직 적응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실패가 곧 내 능력의 한계라고 하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노력과 배움을 통해서 점점 나아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자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입사원 때 이 마음가짐을 익혀두면 회사 생활하는 내내 자기 발전과 성취감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겁니다. 모르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라 계속 배우면 어제보다 나아진다. 이 말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고 과감하게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회사에서는 협업과 팀워크를 크게 본다는 점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전에는 시키는 일을 잘하면 일 잘한다였는데 이제는 동료들과 함께 성장하고 팀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사람이 최고라고 합니다. 온라인 경력 개발 사이트 꿈날개에 따르면 직장 예절과 매너, 열정과 적극성이 신입사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역량으로 뽑혔고요. 보기 싫은 유형은 근무 태도 불량이었습니다. 즉 기본 예의와 협업 태도를 지키는 사람, 이는 곧 신입사원으로서 일 잘하네 라고 인정받기 쉽습니다. 이제 20대들이 생각하는 일잘러와
선배님들이 생각하는 일 잘러의 차이점을 이야기해 볼게요. 요즘 20대 신입사원들은 일 잘하고 싶다, 회사에서 빠르게 인정받고 싶다라고 하는 욕구가 강합니다. 여러분도 보시겠지만 유튜브나 SNS 발달하면서 또래 직장인들이 성장하는 스토리들을 실시간으로 보거든요. 저도 대학교 특강 나가서 쉬는 시간에 학생들 유튜브 보고 있는 거 슬쩍 보면 가볍게 웃겨 넘기는 그런 쇼츠들도 보지만 실제로 성장해 나가고 자극받는 이런 영상들을 많이 보는 학생들도 봤습니다. 미국의 HR 컨설팅 회사인 인투가 미국 직장인 800명과 또 인사 전문가 8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전지 세대의 20%가 매일매일 상사의 피드백을 받고 싶다라고 답할 정도로 인정을 갈망합니다. 자, 그럼 현실의 차이는 어디에서 올까요? 다만 기성세대들과 상급자들이 일 잘하는 기준은 사실 우리랑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윗사람 우중 알아서 잘 파악해가지고 척척 일 준비하는 걸 일 잘한다고 봤습니다. 요즘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으로 알잘딱깔센 하면 일 잘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죠. 근데 요즘 신입사원들은 목표를 명확하게 주면 책임감 있게 잘 해내는 편이라고 합니다. 시켜만 주십시오. 뭘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려주시면 잘합니다. 예전에는 알아서 눈치껏 했는데 딱 이 차이입니다. 이 차이 때문에 서로 답답해할 수가 있습니다. 회사의 반복되는 업무나 잡무 때문에 실망을 하는 신입들도 있습니다. 아, 내가 일하려고 대학 나왔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실제로 있거든요. 하지만 선배님들은 처음에 누구나 기본기부터 차근차근 해야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생각의 간극을 잘 배우려면 신입들도 작은 일부터 성실하게 조금씩 배운다는 생각으로 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업무 현장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팁과 사례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모르면 물어봐야 됩니다. 재취업을 하기 위해서 어느 한 직업개발센터에서 교육을 들은 전직 신입사원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처음에 모르는 혼자 해결하려고 하다가 엉망이 되었고 상사에게 혼이 난 적이 있습니다. 아이, 질문할 때 제대로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물어보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본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처음에 사실 좀 기분 나빴는데 이제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또 꼼꼼하게 체크해보고 대안을 생각한 뒤에 상사에게 보고하고 또 질문하고 이러니까 그분께서 열정이 있고 정말 일 잘한다고 평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팁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질문을 하더라도 이 정도는 제가 시도해봤는데 이게 맞을까요? 라고 하는 식의 질문을 하셔야 돼요. 최소한의 사전 조사나 고민 같은 것들이 있는 질문들을 선배들은 좋아합니다. 그냥 가가지고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면 이 친구가 전혀 고민도 안 하고 무작정 와가지고 나한테 그냥 다 해달라고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보고, 메모, 습관,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신입사원 연수 때 만난 어느 신입사원이 회사 생활에서 잘하면 좋을 것은? 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는데 이때 아직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처음 보고할 때 말이 길어가지고 결론이 안 보였다라는 지적을 받았어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결론부터 이야기해. 근데 프랩 기법을 통해 가지고 연습을 하고 또 상급자에게 보고를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보고 좀 잘하네, 센스 있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회의가 끝나고 바로 메모해 가지고 공유하는 습관들을 기르니까 칭찬하는 그런 어떤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회사의 보고 체계나 상사의 취향을 살피면서 두 갈씩 간결 보고를 익혀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상사에게 멋있게 보고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팁입니다. 피드백 받는 방법. 제가 하루는 신입사원 연수를 갔는데 앞타임에 먼저 강의를 하고 계셨던 그 회사의 리더분께서 하셨던 말이 있는데 신입사원들에게 지적받을 때 제발 변명부터 하지 말고 즉시 고치는 모습을 보여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다르게 풀어보면 피드백 받는 거 겁내지 말고 언제든지 물어봐라. 그리고 물론 누군가가 나를 교정시켜주고 또 이렇게 부족한 부분 들춰내면 좋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감정 상합니다. 하지만 회사는 가족이나 친구들이 아니거든요. 내 감정 편한 사람들만 함께 지낼 수 있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에는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피드백은 나를 성장시키는 자양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움츠릴 필요도 없고 자존심 부릴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고치겠습니다 라고 개선 방안을 딱 보여주면 오히려 선배들은 좋아합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현재 직장인들의 트렌드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첫 번째, 수평적인 소통입니다. 권위적인 문화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MZ세대는 상호 존중하고 거침없이 의견을 개진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상사들은 이 사실을 인지해가지고 지금 조직 문화를 아주 자유롭게 만들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단, 예의는 지키되 공과 사의 구분을 확실하게
퇴근 후에는 연락하지 마시고요. 근무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협업한다는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또 두 번째는 주 4일제, 휴 출퇴근제 등 유형 근무가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이 말은 다르게 해석하면 곧 신입사원도 자유로운 환경에서 성과와 책임을 명확하게 보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율에는 책임이 따른단 말 있잖아요. 이게 시간 관리를 못하면 오히려 이게 역효과일 수 있습니다. 무조건 노는 날 아니거든요. 근데 종종 팀장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4일 동안 일하는 게 마치 자유도가 늘어나서 일을 등한시한다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성장 기회를 중시합니다. MZ세대는 한 회사에 오래 묶여있지 않거든요. 내가 성장할 수 있는가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기업도 역량 있는 신입들 잡기 위해서 사내 교육과 멘토링 이런 거 아끼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가 신입사원 연수로 가보면 예전에는 단순한 직장 예절, 비즈니스 매너와 같은 교육을 많이 했다고 하면 요즘에는 완전 다릅니다. 신입사원들이 회사에 적응하고 또 회사 성장과 개인의 성장, 개발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신입사원도 회사에서 주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만약 당신의 회사의 시스템에 있다고 하면 사내 스터디를 만든다거나 또 사회교육을 신청해보거나 사내 대학을 다녀본다거나 이런 게 좋습니다. 회사가 내 성장을 지원해주고 나도 성과로 보답한다. 이런 윈윈인 흐름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일 잘하네 라고 찬사를 듣는 신입사원이 되기 위한 길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조직의 기대를 파악하고 성장 마인드셋과 팀플레이 정신을 갖추고 또 작은 습관부터 실천하면서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흡수하면 머지않아 선배님들이 또 상사가 너 요즘 믿음이 간다 라는 이야기들 들을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독일의 철학자 니체 이야기를 해볼게요. 1888년에 출간한 책이 있습니다. 우상의 황혼이라고 하는 책인데 그 책에 나오는 한 구절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나를 쓰러뜨리지 못하는 건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신입사원 시절에 때로 좀 억울한 일 많습니다. 또 힘든 일 있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경험이 여러분들 경력의 자양분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분명 언젠가 야, 너 진짜 이제 일 잘한다. 이제 좀 써먹을 수 있겠다. 이런 칭찬들을 자연스럽게 들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주변의 신입사원분들 또 공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더 알찬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우스 닥터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